쨍하고 해뜰 날 올 거야. 오늘은 임시로 제목을 짱하고 해뜰 날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짱동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형식을 모르고 나왔는데 네. 세 분이 앉아 계시니까 네. 어제 네 분 앞에서 했던 압박공연도 다시 크게 떠올라서 지금 가슴이 철렁해요. 그래도 제목이라도 뭐 쨍하고를 짱하고로 바꿔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나마 좀 긴장을 풀고 해보겠습니다. 네. 저 빨리 감기로 봤는데 어제 그렇게 압박감 느끼시는 분위기가 아니시던데 여유 있으시던데요? 아니 뭐 저 초보 운전 뒤에 붙이고 간다 해서 차가 덜덜 떨면서 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오랫동안 이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진짜 숨어서 지켜봤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뵙고 나니까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와 이분이 제가 TV를 볼 때는 젠틀하고 원칙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 뭐 이 정도로만 봤는데 딱 보니까 눈빛이 형령하다. 이 선배들한테 눈빛 때문에 혼 좀 많이 나셨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학교 다닐 때도 혼났고 네. 국회의원 하면서 지금도 혼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진 의원님께서 네. 저보고 눈 풀어라고. 아니 근데 눈 풀어. 얼굴이 호랑이상이세요. 이렇게 눈썹하며 예. 네. 제가 관상건 아니지만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랑이상. 굉장히 그 뭐랄까 강렬한 이미지 이게 있습니다. 목소리 울림통도 좋으셔서 맞아요. 오늘 방송 그렇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로 끝까지. 아니 목소리가 굉장히 전향적이잖아요. 네. 아주 쫙 붙는 형이라서 연설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글쎄요. 실제로 지난 정부 뭐 고위 인사가 그 장동혁 의원님이 그때 하여튼 연설하는 걸 보고 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연설을 너무 감동적으로 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꽤 고위 인사인데 그런 얘기를 아주 진솔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그렇고 이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본다면 목소리 이렇게 모아지는 목소리여서 멀리 가는 목소리. 멀리 가는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 넷이서 막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녹음 틀어보면 동시에 막 우리 떠들었다. 장 의원님 목소리만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조용히 있겠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아니요. 제가 오늘 좀 조용히 오늘 주인공 웬만하면 말을 줄이고 아니 오늘 주인공은 장 의원님이십니다. 네. 오늘 정말 장 의원님을 모시고 사실 가장 논란의 인물입니다. 어저께 일종의 전환 이를테면은 쉽게 말하면 제가 아침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아니 장동혁 후보는 지금 보수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그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한테 가서 면접을 보는 게 맞느냐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정도로 그런 인물이시지만 저는 오늘 이 주제도 당연히 여쭤보겠지만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왜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저는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강약 조절 좀 해가면서 처음 게 나은 것 같아요. 뒤에 게 더 어려워요. 아니, 정치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십니까? 네, 어렵죠. 아니요. 저는 분명히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지금 여기 지금 불어교육과 지금 두 분이나 앉아 계세요. 지금 김관일 선배와 우리 장동혁 의원님이 지금 동문이신데 제가 후배처럼 보이는 그렇죠. 조금 선배시죠. 근데 정말로 이제 저는 사실은 정치인 장동혁은 꽃길만 걸은 분이실 것이다. 왜냐하면 정 반듯하게 생기셨고 그 판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저 사람은 그냥 서울대 법대 가서 판사 시작해서 뭐 적당히 판사하다가 정치하고 싶어서 나왔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한 것 같진 않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시도 붙으시고 또 저 사시도 하시고 취미생활이 고등고시 붙는 거. 아니요, 뭐 불어교육학과였기 때문에 제가 교육행시, 그러니까 행시 중에서 교육직렬 합격해서 교육부에 상당 기간 근무하다가 이제 사표를 쓰고 다시 사법시험을 해서 법관으로 거의 16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좋다는 법관을 왜 그만두셨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뜻을 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정치는 좀 안 해야겠다라고 한다고 또 그게 끝까지 또 안 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는데 사람이 세상에 나가고자 해도
세상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오. 세상이 부르면 나가기 싫어도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게 그게 운명이다 그랬는데 네. 정치가 내가 뭐 아유 하고 싶다 하게서 이게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치하게 된 과정과 계기를 보면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원래 정해져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사표를 낸 계기 정확히. 길어가지고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면 정말 긴데 정말 깁니까? 이제 그건 네. 진짜 나중에 따로 한번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서가 아니라 네. 정말 그냥 정치인 장동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뭐 그 이야기부터 풀어서 그리고 왜 행정고시를 하고 7, 8년 가까이 교육부에 있다가 갑자기 사표를 쓰고 나와서 네. 또 다시 이 법조인이라는 길을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제 꽤 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뭐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은 상황이 결국은 정치라는 길을 선택하도록 상황이 쭉 그때는 그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네. 부인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지금도 제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어제 이 방송 들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오늘 집에 못 들어갔는데 어제 그저께 전화해가지고 네. 네, 기탁금 4천만 원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네. 되게 좀 불만이긴 한데 일단 붙여주더라고요. 보내와서 이제 어제 후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고관 열쇠를 사모님이 다 주고 계세요? 뭐 저는 뭐 일단 그럴 만한 돈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컷오프 통과되면 4천만 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아직 그 얘기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나가면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수 있겠네. 유명선 보고 부인께서 네. 4천만 원 조용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사모님 문 안 열어주시면요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저희 집에 긴방되고 그러니까. 그 회관에서 2, 3일은 버텨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금 저 컷오프 말씀이 나왔는데 그 일단 당 대표에 도전을 하신 거 사실 재선이신데 빠른 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왜 못하냐 지금 초선들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떠세요? 왜? 당 대표 왜? 지금 예. 우리 당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진 의원님들께서 특히 저를 이제 아끼시는 중진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너무 어려운 네. 상황이다 당이 그러니 뭐 설령 그런 도전을 하더라도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 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 중에도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야 이러다 정말 우리 다음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해주시고 저도 그런 절박함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당원들이 마음이 41%까지 대선 지지해 주셨는데 지금 2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떠나간 건데 그분들의 마음이 왜 떠나갔는지 저는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목소리를 내다 보면 언론에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당에서 또 뭐 이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당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당을 쇄신하고 바꿔야지만 우리 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당이 돼야 된다.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네. 너무나 지금까지도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것 같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과거 시점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안타까운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관전평을 내는 분들은 장동혁 후보가의 뒤에는 이 국민의힘의 구주류 내지는 뭐 기득권 이런 사람들이 그 뒷배로 있다는 취지의 관전평을 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그거는 미래보다는 좀 과거와 더 연결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관전평 그런 그 분석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어떤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지를 보면 그게 뭐
구주류다 어떤 주류다 어느 계파다 이런 게 아니라 초재선 그룹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당을 쇄신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지지를 해 주시고 그 중진 의원들께서는 반반이죠. 정말로 이번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이번에 나가서 좀 당을 바꿔보라고 해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구주류라고 할 것 없이 사실은 뭐 국회의원 됐으면 다 기득권이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선수나 이런 거 관계없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4선 이상 이런 분들보다는 초재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건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구주류가 있으면 신주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신주류가 신주류가 없는데 이제 구주류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자꾸 이렇게 우리 당에서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을 나누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해 주시지만 당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려도 해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당원들을 대신해서 여러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뭔가 젊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여러 공격들을 받다 보니까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출마하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도 제가 또 이제 그런 공격들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걱정해 주시는 마음들도 있고 좀 다양한 이제 우려와 기대와 응원이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당대표에 나오신 마당에 특정 유튜브에서 나와달라고 하면 저는 뭐 못 나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무슨 뭐 전한길 씨, 고성국 씨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어저께 나가신 그 행사 유튜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또 굉장히 지지하거나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어제 일단 출연한 느낌으로 심지어 언론에서 이제 면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면접에 가셨다고 일단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든 그것이 만들어진 계기는 뭐 제가 먼저 이제 몇 분을 모아놓고 몇 분을 아니면 이제 부탁해서 제가 좀 출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께서 뭐 누가 됐든 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당원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제 이끌고 싶은지 아니면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특히 이제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싶다 그래서 뭐 저는 당원들을 대신해서 뭐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당원들께서 궁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저는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 드리고 이제 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문제에 관해서 지난 주말에 이제 언론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더욱 나가겠다. 아니 비판적인 기사가 났다고 해서 뭐 연기하거나 죄송한데 저 방송 나가기로 했었는데 좀 취소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러기는 싫고 그분들도 우리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유튜버 분들이고 또 그분들을 지지하고 그 유튜버 방송을 즐겨 구독하시거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당의 지지자고 우리 당을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이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을 지켜온 분들이 그 유튜버 분들의 방송을 보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오히려 우리 당을 흔들리지 않고 지지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방송에 나가는 것을 피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네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뭐 지금 여러 언론에서 논쟁적인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분이 있어서 뭐 아니면 못 가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분만 빼주시면 제가 가겠다든지 저는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모여서 그 프로그램을 할 건지는 그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뭐 비판을 의식해서 아니면 뭐 누구를 의식해서 뭐 요렇게 바꿔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정치하지는 않습니다. 딜 같은 건 안 한다. 뭐 그렇게 정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갔다 오셨는데 그 면접 보는 느낌이셨나요? 어땠나요? 어떠셨어요? 우선 네. 우리가 뭐 웬만한 유튜브 방송을 나가거나 네, 네. 뭐 TV에 그 인터뷰 방송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방송을 패널로 나가더라도 기본적인 질문은 이제 대략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그렇죠. 질문할지는 주시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사전에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질문하셨고 또 예를 들면 댓글창에 올라와서 네.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께서 이거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질문들도 바로바로 주셨기 때문에 네. 뭐 면접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어제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튜버 버전의 뭐 관훈 토론 뭐 비슷하게 그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진행하면서 뭐 여유롭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고요. 아니 그런 걸 면접이라고 한다면 대중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언론사 인터뷰하면 다 면접의 성격이 일부분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지지자분들께 또 당대표를 누구로 뽑을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당원분들께 제 솔직한 답변들을 드릴 수 있어서 사전 예고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서 뭐 솔직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여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논쟁적 인물이 결국 전환길 강사를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뭐 거기 나와 계신 분들에 대해서 다 뭐 호불호나 아니면 어쨌든 엄청 비판적인 네. 입장은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어느 특정 한 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비판적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지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닌다면 저는 그건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정면 돌파해서 거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오늘 한 신문 인터뷰에서 전환길도 안고 가야 된다는 당권 주자들에게 그럼 히틀러나 스탈린도 다양성을 위해 끌어안고 가야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전환길 선생님을 히틀러나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게 너무 아닌가요? 나간 거다. 예. 저는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 나갔다고 해서 그 어제도 보셨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이 뭐 어떤 주장은 우리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모든 분들을 우리 당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우리 당에서 나가야 된다라거나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공감할 수 없다면 명확하게 우리 당은 그것을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가는 게 맞지. 그러면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만 모여서 우리가 간다면 그러면 우리 당의 스펙트럼을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분들과 함께 가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치와 노선에 있어서 같다면 함께 가되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설득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큰 본류가 같다면 같이 가는 게 맞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비판하거나 상대 정당에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미리 눕고 우리가 미리 움츠러들고 우리가 미리 뒷걸음질 치면서 그분들과 절연한다. 뭐 나가라. 우리 당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할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정치인은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대선 과정에서도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함께 가자고 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대선이 끝나니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가면 그분들 또 함께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정치인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어떤 소신을 펼칠 때는 나중에 다른 상황이 왔을 때도 내가 같은 기준과 같은 원칙에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당장은 불리할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발언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들은 발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윤희숙 혁신위원장 발언인데요. 그래요. 아니 저는 전한길 씨가 주장을 하는 부정선거론과 그 이를테면 윤어게인의 동의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전한길 씨를 히틀러나 스탈린을 안고 가란 말이냐, 안고 가겠나라고 말한다는 건 저는 전한길 씨가 오히려 이게 소송 걸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우리 당의 혁신위원장을 했다는 분이 저런 발언했다는 것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뭐 네. 더는 뭐 이렇게 심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예.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어제 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 입장도 다 함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윤호개인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여러 주장 중에서 그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만큼은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우리 당에서 같이 그 부분만큼은 지켜나가겠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 논란되는 입장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는 현재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그리고 아까 어제 제가 그래서 전제하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당대표는 모든 당원의 대표여야 하고 국민 전체를 설득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설령 제가 그 공식적으로 그 주장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고 당대표 후보로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서운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들께서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당은 어디까지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다른 부분은 설득하고 바꾸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지 갑자기 이런 분들을 히틀러나 그러니까 스탈린에 하면서 히틀러하고 스탈린도 안고 갈래? 라고 하면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고 지금 네. 갑자기 저 화성에 있다가 지구로 날아와서 질문하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이거 무슨 반응을 보여야 될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저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예.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극우가 있습니까? 극우 없죠. 없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극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비판하는 분들은 저는 극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죠. 이런 유튜버나 뭐 이런 분들 네. 일단 저도 극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저를 극우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저를 극우로 했는지 어디까지 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자꾸 저를 극우라고 하시니 당대표가 되려면 당원 50%의 지지를 얻어야지만 당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결선까지 가서 어쨌든 50% 이상을 얻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적어도 우리 당원 50% 이상을 극우로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극우 정당이라고 우리 당에 있는 뭐 당대표를 출마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지금 뭐 혁신위원장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을 그냥 극우로 규정하고 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그분들은 그럼 여전히 극우 정당에 남아 계실 것인지 저는 그걸 다시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